서서 인사하시고 앉으실까요? 예,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네, 지금 막 영화를 배우분들 보시고 오셔가지고 또 감회가 좀 있으실 텐데 유연석 배우님부터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강철비에서 부위원장 조선사 역할을 맡은 유연석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호위총국장 역할을 맡은 곽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통령 한경제 역을 맡은 정우성입니다. 안녕하세요. 강철비 정상회담 연출 맡은 양호석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그러면 인사 말씀 들었으니까 바로 그러면은 기자간담회 마이크를 기자님들께 네, 한겨레 신문 서정민 기자입니다. 네, 영화 굉장히 잘 봤고요. 뭔가 가슴이 나중에 좀 무거운 게 확 와닿았던 것 같습니다. 저 양우석 감독님한테 여쭤보고 싶은데요. 웹툰도 그렇고 강철비 시리즈도 그렇고 남북 관계 그리고 이번 영화는 특히 굉장히 복잡한 국제적인 정세까지 해서 사실 무겁고 약간 어렵고 복잡한 문제인데 이거를 뭐 웹툰이든 아니면 영화든 대중 상업 영화도 풀어내는 게 쉽지는 않거든요. 근데 그런 작업들을 쉽지 않은 작업임에도 계속 꾸준히 하는 이유는 뭔지 그걸 좀 듣고 싶습니다. 이건 개인적인 각오이긴 한데 어쨌든 변호인이라는 작품으로 이제 우연치 않게 이제 연출을 시작을 하고 제가 이제 한국 영화 쪽에서 어떤 포지셔닝을 잡아야 될까 고민을 하다가 세상에 좀 필요로 하는 얘기를 하는 쪽으로 포커스를 좀 맞춰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좀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일 먼저 떠오르는 생각이 어쨌든 지금 현재 대한민국에 가장 주어진 숙제가 대북 문제, 그다음에 뭐 북핵 문제, 그다음에 우리를 둘러싼 지금 냉전 체제가 붕괴됐지만 다시 신냉전 뭐라고 명명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미중 어쨌든 갈등이 좀 심해지면서 한국이 또 그 사이에 껴있고 해서 이 문제를 좀 어찌됐든 간에 시뮬레이션에서 보여드리는 것이 도리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해서 강철비 1 그리고 강철비 2를 만들게 됐습니다. 예, 그러면 다음 질문 저 뒤쪽에. 네, 안녕하세요. 저 BNT의 김영재라고 합니다. 저 정우성 배우님과 감독님께 질문 한 가지씩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우성 배우님 이제 영화 유령 이후에 거의 20년 만에 다시 잠수함에 오르셨는데 좀 그때도 지금도 이제 일본에 핵을 발사하려는 민족주의자와 맞서 싸우신 것 같습니다. 좀 20년 전에도 지금에도 좀 한반도를 둘러싼 역학관계랄까요? 그런 게 전혀 달라진 게 없는데 다시 잠수함에 오르시면서 좀 어떤 생각, 어떤 소회를 가지셨는지 궁금합니다. 감독님께는 이제 강철비 1편에서 가장 생각나는 대사가 이제 여기 자리하신 곽도원 씨도 말씀하신 분단국가 국민들은 분단 그 자체보다 분단을 정치적 이득을 위해 이용한 자들에 의해 더 고통받는다. 이게 그 1편의 메시지였달까요? 관통한 주제였다고 생각하는데 이번 영화는 그 1편에도 언급된 일본이 뭔가 더 또렷하게 한반도의 주적으로 나타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언급하긴 좀 그렇지만 마지막 씬에서 이제 그곳을 바라보는 씬이나 뭐 대한민국 해군이 부상하는 씬 그런 걸 보면 어떤 강조하고 싶다, 뭘 강조하고 싶다 그런 의도가 굉장히 드러나는 씬이었다고 생각하는데요. 저번에 제작 보고에도 그렇고 강철비 2를 강철비 1편의 상호 보완적 속편이라 하셨는데 이번 영화를 좀 어떤 점을 말하려고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예, 사실 30년 전부터 그러니까 냉전 체제가 붕괴되고 이제 새로운 시스템이 들어오면서부터 이제 한국만 유일하게 냉전 체제 시스템으로 남았는데 사실 해외에 있는 유명 석학들은 한반도가 갈 수 있는 길은 넷 중에 하나일 거다라고 일찌감치 예언을 했습니다. 첫 번째가 전쟁, 1993년 그리고 2017년 저희가 실제로 한 번씩 겪을 뻔했던 전쟁이라는 시뮬레이션 하나 있고요. 두 번째가 이제 지금 현재 몇 년째 추진하고 있는 협상을 통한 평화체제의 구축과 비핵화 이게 있고 세 번째가 북한 체제의 붕괴. 지금 실제로 유엔 제재가 어찌됐든 목표로 하고 있는 것은 만약에 북한이 그냥 버티면 체제가 붕괴될 정도까지 제재를 가해서 붕괴시킨다 이고 네 번째가 계속된 전쟁 위기가 고조될 경우에 결국 대한민국은 언젠간 핵무장을 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왜냐면 여태까지 현재까지 인류사를 보면 어쨌든 상대방이 적성국이 핵을 가지면 무조건 상대방이 핵을 갖는 게 도미노처럼 반드시 일어났던 일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했고요. 사실 강철비 1, 2를 통해서 보여드린 것은 이 네 가지 한반도가 갈 수 있는 길을 시뮬레이션에서 보여드린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강철비 1에선 전쟁과 이제 뭐 남북의 상호 핵무장에 대한 이제 담론이 살짝 들어간 시뮬레이션이 있었고, 지금 이제 강철비 2에선 평화 체제로 가는 거가 결코 쉽지 않을 것이다. 그 다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야 되지 않느냐라는 것들을 이제 시뮬레이션을 했고, 그 다음에 어찌됐든 북한 정권의 어쨌든 불안전성, 그 붕괴에 대한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가지 시뮬레이션을 다 보여드리고자 해서 강철비 1과 2가 만들어졌고, 그래서 이제 상호 속편적 시뮬레이션, 상호 보완적 속편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강철비 1과 2에서 사실상 주인공의 진영을 다 바꾼 이유 중에 하나도 1편은 어찌됐든 간에 이제 2017년에 상황이 너무 엄혹했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과연 어떤 상황, 그러니까 대한민국에게 모든 선택권이 주어진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있을까를 조금 더 시뮬레이션을 강화했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분단을 우리 손으로 한 게 아니기 때문에 평화체제를 우리 손으로 만들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그 부분들이 좀 강조되기 위해서 남과 북이 서로 입장이 바뀌어도 사실상 바뀔 것은 없다. 외부 변수에 의해서 지금 한반도의 운명은 어쨌든 결정되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걸 이제 말씀드리려고 캐스팅을 그렇게 했고, 심지어 1편에서 무시무시한 이제 요원으로 나왔던 조우진 배우께서 나중에 대한민국 해군입니다라고 얘기하시는 분이 조우진 배우님이십니다. 그렇게 해서 진영을 좀 싹 바꿔서 일부러 그렇게 해서 좀 보여드린 게 상호보완적 속편이라는 걸 조금 캐스팅으로 웅변을 좀 해보고 싶어서 그렇게 하였습니다. 예, 질문을 듣고 보니까 유령 이후에 20년이 지나서 잠수함에 올랐네요. 네. 유령과는 다른 스토리의 어떤 다른 갈등, 이지만 또 비슷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글쎄요, 시간은 그렇게 지났는데 바뀌지 않은 현실은 분명한 것 같고, 오늘 영화를 2번째 봤는데 사실 지금 너무 감정이 좀 치고 올라와서 머리가 되게 멍한 상태인데, 영화가 끝나고는 약간 시간을 주시는 게 예. 다음 질문 우선 받을까요? 네, 다음 질문 우선 받고 있다든가. 괜찮으시대요. 네. 참 우리 민족은 충분히 불행하지 않았나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빨리 우리 민족의 불행이 새로운 희망으로 평화의 길로 가야 되지 않나, 그런 그냥 소시민으로서의 바람이 크게 드는 영화인 것 같습니다. 예, 답변 감사드리고요. 예, 마이크 전달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스타뉴스 김미아 기자입니다. 영화 재밌게 잘 봤고요. 그 영화가 굉장히 무거운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그 잠수함 내에 그 미국 대통령과 그 한국 대통령 그리고 북위원장이 같이 있는 장면에서 좀 유머러스한 장면이 많은데요. 그 감독님께서는 이거를 어떻게 좀 시나리오 쓰시고 어떤 걸 좀 염두에 두고 연출하셨는지 궁금하고요. 배우들도 그 정우성 배우랑 유연석 배우도 연기하시면서 좀 어떤 게 재밌었는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곽도원 배우는 혼자서 좀 더 진지하게 이렇게 좀 밀고 나가는데요. 좀 다른 분위기로 연기하셔야 했는데 어땠는지도 좀 궁금합니다. 네, 감독님부터. 예. 네. 뭐 사실 내용이 이게 어렵게 보이자면 어렵게 보일 수 있는 내용이어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어찌됐든 상업 영화로서 쉽게 다가갈 수 있는 방법이 뭔가 많이 고민을 했고요. 그래서 잠수함 내부로 들어가면 사실상 이제 잠수함 내부에선 다양하게 은유와 환유와 대유를 써서 어떨 때는 이제 잠수함이 우리 분단된 한반도처럼 또 보이게끔 해봤고, 또 별거 아닌 것 같으면서도 별거 아닌 것 같으면 아는 것 같은 거 가지고 계속 싸우면서도 사실은 그 여태까지 협상 패턴이나 이런 것들을 조금씩 좀 약간 해학과 풍자를 통해서도 여러분들께서 좀 느끼기 편하시게
그렇게 좀 보이려고 노력을 좀 했고요. 그런 부분들이 여러분들한테 좀 이해 쉽게 좀 은유적으로 다가갈 수 있었을지 저도 사실 지금 처음 보셨으니까 몹시 궁금하기도 합니다. 배우분들 그러면 어떻게 느끼셨는지 한번 답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독님 사회까지 봐주시네. 예, 유연석 배우님. 네. 우선 우리가 실제로 정상회담에서 봤던 모습과 다르게 뭐 다른 어떤 공개석상이 아닌 실제로 이 세 명의 정상들이 그냥 골방에 이렇게 있을 때 어떤 얘기들과 어떤 해프닝들이 있을지에 대한 거를 뭔가 비유를 하고 또 어떤 이 나라들의 어떤 힘의 논리라든지 정치적인 어떤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면서도 그걸 무겁지 않게 은유적으로 볼 수 있게끔 잘 그려주셨던 것 같고, 저도 연기하면서 의도치 않게 나오는 어떤 재미있는 요소들이 생기더라고요. 뭐 영어를 하는 설정이라든지 또 가장 어린 또 지도자로서 하지만 또 납치가 됐지만 내 잠수함에 납치가 되고 그러다 보니까 생겨나는 어떤 재미있는 에피소드들을 잘 즐기면서 촬영했던 것 같습니다. 네. 예, 정우성 배우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저는 그 두 낯선 사람들의 액션의 리액션만 했으면 됐죠. 그리고 이제 사실은 잠수함 그 함장실들이 굉장히 비좁거든요. 근데 진짜로 뭐 한 놈은 담배 피고 한 놈은 진짜 방구 끼고 그 앵거스가 연기를 하면서 이렇게 방구 끼는 장면 있잖아요. 근데 진짜 방구를 껴주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렇게 냄새 나는 척 연기할 필요도 없었고, 그래서 약간 이게 진짜인 듯 가짜인 듯 하면서 이렇게 서로 허심탄회하게 이렇게 뭔가 마음을 열고 표현에 있어서의 진지함을 유지하지만 또 어떤 벽을 허물면서 이렇게 연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연기들 속에, 그 상황 속에 있으면서 굉장히 진지하지만 좀 즐겼던 그런 작업이었던 것 같아요. 네, 저도 오늘 영화를 처음 봤는데 일단 감독님 너무나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 또 정우성 배우, 연석 씨, 또 다른 선배님들을 또 같이 잠수함 좁은 공간에서도 같이 열연 보여주는 배우들에게 너무 감사드리고, 스태프들에게 감사드리고, 너무나 좁은 공간이었고 밀폐된 공간이어서 리액션 하기도 굉장히 힘든 환경이었고, 그리고 너무 좁은 공간이었기 때문에 어떤 연기를 크게 펼칠 수도 없는 공간이었었는데 그런 것 굉장히 어려웠었다라는 기억이 다시 나고요. 저는 감독님하고 촬영 전에 같이 의견 나눴던 역할에 대해서는 악역보다는 생각이 다른, 뜻이 다른 어떤 인물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저는 연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결로 간 결이지만 그래도 제가 좀 더 묵직하게 균형을 잡는 그런 역할이 아니었나 생각됩니다. 네. 예, 다음 질문 있으신 기자님 손 들어주시면 저 뒤쪽 센터. 네, 안녕하세요. 무비스트의 박꽃 기자입니다. 영화를 아주 재미있게 봤고요. 감독님한테 질문을 드릴게요. 잠수함 영화라는 장르로서도 영화를 즐길 수 있다는 생각이 들 만큼 후반부에 잠수함 안에서 벌어지는 전투씬이 되게 재미있었는데 왜 헌터킬러 같은 영화가 떠오르기도 하면서 한국에서도 이런 것이 나오는구나 약간 감탄하면서 본 지점이 있었어요. 그 부분의 전쟁씬을 구사하실 때 어떤 전략이라든지 기획 같은 것들을 좀 더 들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그 강철비 1 그리고 강철비 2 모두 사실은 가장 근원적 장르는 분단물이라고 하는 장르에 속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제 어쨌든 한국 영화가 헐리우드 영화에 대항해서 여태까지 버텨온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복합 장르 구성이었고, 강철비 2가 선택한 건 이제 잠수함 액션이었습니다.
이제 이 세 분이 세 정상이 어디에 갇히는 것이 제일 아이러니할까 고민하다 보니 이제 핵잠수함이 떠올랐고, 그래서 이제 잠수함에 갇히는 거로 했었고, 잠수함전은 어찌됐든 시중에 나와 있는 책들은 다 보고 이제 공부를 좀 여러 번 하고, 또 이제 저도 공부하고 가상 시뮬레이션을 짜본 뒤에 어찌됐든 실제 잠수함 함장님 출신들 이제 군사 자문역 해주신 분들한테도 여쭤보고 그러면서 이제 같이 만들어 갔고요. 가장 큰 컨셉은 어찌됐든 뭐 공군의 스텔스기가 있다면 잠수함은 이제 보이지 않는 거니까, 더군다나 이제 태풍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을 경우 더 찾기가 힘든 거고, 그다음에 이제 사실은 독도 울릉도 저희가 알고는 있지만 우리가 독도 주변에 있는 해역을 알 수 있었던 결정적 원인은 2006년도 영화에서도 언급되다시피 2006년도 일본이 이제 독도 근처를 자기들이 뭐 연구하겠다고 하니까 우리가 막고, 우리가 그때서야 이제 독도 주변 연구를 해서 이사부 해산, 심흥택 해산, 안영복 해산 이런 것들을 찾아낼 수 있었습니다. 그런 이제 지형 같은 경우도 이번에 잠수함전 통해서 관객분들과 국민들이 아셨으면 좋겠다 싶어서, 잠수함전에서는 특히 이 지형지물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다라고 알고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좀 최대한 전략적으로 전술적으로 재밌게 구성해 보려고 노력을 했었고, 잠수함들이 각국의 특성들이 워낙 또 특이하고 잠수함전이 워낙 양상이 다른, 마치 뭐 자토이치 같이 맹인 검객 같은 약간 그런 이제 숙명 속에서 싸우는 게 잠수함전이어서 그런 부분들의 재미를 좀 최대한 보여드릴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면서 구상을 했습니다. 예, 그럼 다음 질문 받아보겠습니다. 손 들어주시면. 예, 저쪽 기자님. 네, 안녕하세요. 저 스포츠조선 이승미 기자고요. 유연석 배우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 예고편에서도 보면서 굉장히 놀랐는데 영화를 보고는 정말 놀라웠어요. 저 유연석 배우가 맞나 싶을 정도로 그 영어 연기부터 뭐 헤어나 그런 표정 연기 뭐 이런 게 정말 다 되게 새롭게 다가왔는데, 실제로 이제 스크린으로 보시고 난 유연석 배우님의 좀 소감도 궁금하고요. 그리고 그런 설정들에 있어서 배우님의 아이디어가 들어간 부분이나 준비하신 과정도 궁금합니다. 이거 근래에 이제 뭐 드라마를 보신 또 시청자들이나 많은 분들이 좀 어색해 하실 수도 있고, 예, 또 한편으로는 또 새롭게 느끼실 건데, 저 역시도 영화를 보면서 제가 제 자신을 보면서 굉장히 새롭기도 했었어요. 예, 그리고 또 선배님들이랑 같이 어울려서 이렇게 또 북한 말을 쓰면서 이렇게 연기하는 모습들이 저도 재미있게 봤었고, 저는 오히려 이제 더 궁금해요. 그러니까 뭐 예고편에서 잠깐 모습을 보시고 이제 의견들도 있지만 보신 분들이 어떻게 느끼실지 더 궁금하기도 하고, 그리고 부기현장 준비하면서는 물론 이제 헤어스타일이라든지 의상, 뭐 말투, 그다음에 뭐 영어 이런 것들 다 많이 감독님이랑 고민해서 상의해서 또 준비를 했었고, 또 저 나름대로의 해석, 뭐 저희가 뭐 실제의 인물을 모사하면서 연기를 하고 싶지는 않았고, 영화상에서 보여줄 수 있는 모습을 보여드리려고 노력을 했었던 것 같고, 그래서 뭐 일반 원래 이제 지금 뭐 중국이라든지 북한에서 하는 사회주의 체제에서 있는 인민복이라든지 그다음에 기본적인 헤어스타일들은 채용을 했고, 그거를 이제 저에 맞게 조금 만들어서 보여드렸던 것 같습니다. 네. 예, 답변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또 다음 질문 받아보겠습니다. 없으신가요? 예, 일단 제 시야에는 안 들어오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예, 간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그 감독님하고 배우분들 소감 혹은 마지막 인사 말씀 듣고 그리고 포토타임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독님부터 말씀 부탁드립니다. 어찌됐든 저의 약간의 징크스 혹은 이제 숙명 같은 것 같습니다. 영화가 개봉
되기 전부터 이렇게 약간씩 오해를 좀 받고 뭐 논란이 있는 건 징크스이자 숙명인 것 같습니다만, 영화를 또 보시고 나면 또 생각이 바뀌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지 않겠나 생각이 좀 듭니다. 여러 가지 시야가, 그러니까 뭐 이렇게 예를 들어서 본인께서 이제 지지하는 정당이나 이런 거에 의해서 다양한 시각을 가지실 수는 있으나, 저는 교육하고 외교 안보 이쪽은 이제 오히려 국가 전체 차원에서 같이 좀 봐야 될 문제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2009년도 9.11 사태 때 미국이 가장 후회했던, 나중에 이제 2년 뒤에 백서가 나오면 백서 뒤에 왜 우리가 그런 시뮬레이션을 미처 해보지 못했던가라는 이제 후회가 이제 적혀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그 뒤로 각종 여러 가지 시뮬레이션, 특히 이제 시뮬레이션을 뭐 굳이 한국어로 바뀐다면 상상력을 통한 어떤 이제 상황의 가정이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어찌됐든 최선을 다해서 지금 한국이 갈 수 있는 4가지 길을 한번 시뮬레이션에서 보여드리는 게 뭐 약간의 저의 숙명처럼 받아들이고 최선을 다해봤는데, 어떤 특정한 시각보다는 그런 의미에서 좀 받아들여 주셨으면 싶습니다. 그리고 뭐 뜻하지 못하게 코로나19가 아직 종식되지 않은 상황에서 영화가 개봉되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그래도 많은 국가들로부터 부러움을 받고 또 칭찬을 받으면서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건 국민 여러분들 개개인께서 다 생활방역을 철저히 해주셨기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저희도 이제 어떻게 하면 이제 일상으로 복귀할 것인가를 많은 분들이 고민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생활방역 각자 개인들께서 철저히 하시면서 모두가 같이 좀 수칙을 지켜나간다면 이렇게 조심스럽게 저희가 일상으로 영화관으로 복귀할 수 있지 않겠나 생각이 좀 듭니다. 마스크와 손세정 꼭 하시면서 극장에 찾아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그 상황이 어려운 이런 시국에 참 어떤 인사말 단어를 선택해야 될지 어려운데, 어쨌든 뭐 개봉을 했습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이렇게 개봉하는 것도 이 영화의 또 숙명이겠죠. 또 이 영화에 관심을 갖고 극장에 찾아주시는 분들 모두 마스크 꼭 착용하시고 안전하게 잘 관람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시 한번 시간 내주셔서 저희 강철 비투 봐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제가 맨 처음에 시나리오를 보고 작품을 선택했던 이유는 이게 만약에 영화화돼서 세상에 보여졌을 때 관객들이 어떠한 얘기들을, 어떠한 이 주제를 가지고 어떤 말씀들을 나누실까에 대한 호기심이 더 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영화 개봉 전에도 어떠한 얘기들이 오고 가는 걸 알고 있는데, 영화 관람하시고 난 다음엔 또 어떠한 얘기들을 주고받으실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시국이 시국인 만큼 마스크 꼭 쓰시고 저희 영화 찾아주시면 진심으로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도 이 영화를 준비하고 촬영하면서 많은 것들을 생각할 수 있었고, 또 우리나라 한반도 정세에 대해서 또 많은 것들을 배울 수 있었어요. 여러분들도 조심스럽게 영화관 찾아주셔서 저희 영화가 던지는 질문들 함께 고민해봐 주시고 함께 생각해봐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 예, 시선 왼쪽 한번 봐주시고요. 예, 가운데 봐주세요. 그 오른쪽 봐주십시오. 예, 시선 왼쪽부터 자연스럽게 가시면 될 것 같아요. 시선 왼쪽 한번 봐주시고요. 가운데 봐주시고요. 오른쪽도 봐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 주연 배우 3분 같이 찍을게요. 2분 다시 모시겠습니다.
막내가 가운데. 예, 왼쪽부터 봐주십시오. 정면 봐주시고요. 왼쪽, 이제 오른쪽도 한번 살짝 봐주시고. 네, 그리고 감독님까지 오셔서 이제 강철 B2 정상회담 팀 사진 찍겠습니다. 쪽 잠깐 봐주시고 정면 봐주시고요. 오른쪽 봐주십시오. 네, 그러면 이걸로 포토타임까지 진행 완료하였습니다. 그러면 수고하셨습니다.